자, 여러분 4페이지 해설하고 마무리할게요. 4페이지를 딱 처음 본 순간 굉장히 저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풀었어요. 교육청에서 나온 퀄리티 치고 18번이 일단 굉장히 좋았고요. 19, 20도 나름의 이제 어렵지 않으면서 깔끔한 논리를 담고 있다. 그 점에서 고평가를 굉장히 했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한번 볼게요. 18번. 그림은 XAYEA N몰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XBYEA를 조금씩 넣었을 때 혼합기체 밀도를 나타낸 것이래요. 야, 밀도 어떻게 풀어요?가 아니라 이미 배웠죠. 도에서 배웠어요. 혼합기체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기체 부피의 전체 기체 질량 이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밀도를 곱하면은 질량비가 되겠네요. 라는 걸, 뭔 소리야? 부피를 곱하면 질량비가 되겠네요.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한번 곱해 볼게요. 얘가 14N g이 됐을 때 넣어준 XBYEA가 2N몰만큼 넣어줬을 때 전체 기체 부피는 3N몰이잖아요. 얘가 36N g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기체가 섞인 게 36이고 한 기체만 들어있을 때가 14N g이었다는 거는 22N g만큼이 추가가 되었다는 거고 그 질량은 XBYEA의 양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까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기체의 질량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몰수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가 바로 나오죠. 분자량비까지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를 생각해서 맞아요. 그러면은 분자량비를 구해볼까요? 14분의 n 대 n분의 2n분의 20이죠. 이게 XAYEA 대 XBYEA의 분자량비죠. 사실 적을 이유도 없어요. 설명을 위해서 적는 거지. 그래서 이 분자량비는 14 대 11이 된다까지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분에 얘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가 22분의 11이라잖아요. 그걸 이용해 보자면은 분자량분의 X 원자수하고 분자량분의 X 원자수 이거죠. 즉 분자량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놨잖아요. 그러면은 XAYEA의 분자량이 14니까 14분의 A가 되겠고 XBYEA의 분자량을 11로 잡았으니까 11분의 B를 잡아놨으면 얘가 22분의 21이 되겠고 얘를 구해볼게요. 즉 11A분의 14B가 22분의 21이 되겠고 차차차차 해서 3A가 4B가 되겠군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A분의 B는 4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A하고 B를 확정 지어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A를 4로 두고 B를 3이라고 뒀어요. 그럼 이제 Y의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량을 한 번 더 이용하면 되겠죠. 왜요? 원자량의 총합이 분자량이 되니까요. 즉 X4Y8 왜요? A를 4로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X3Y8의 분자량 B가 14 대 11이군요 를 이용해서 X하고 Y의 분자량 B, 원자량 B까지 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해볼게요. 4x 더하기 8y 대 3x 더하기 8y는 14 대 11이군요. x하고 y의 원자량을 각각 스몰 x, 스몰 y로 잡았을 때예요. 그러면은 52x 더하기 112y는 44x 더하기 88y가 되겠고요. 8x는 12에 12 24y가 되나요? 잠시만요.
42죠 이거. 51에. 그쵸? 그래서 EX는 24Y가 돼서 죄송해요. EX는 24Y가 돼서 X는 12Y군요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X의 원자량 하고 Y의 원자량은 12대 1이군요. 해서 4분의 3 곱하기 12에서 정답이 9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을 했을 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 생각을 하기까지 몇 문제의 화학식량과 뭐를 풀었는지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최소 기출 3-4번은 돌려봤어야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작년 수능 변형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쵸?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겠죠? 넘길게요. 19번.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어쩌고저쩌고. 반응 전 기체 질량 2W, 4W만큼의 A가 있었고 20하고 6의 B가 있었네요. 근데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W하고 2Wg이래요. 조금이라도 고였으면은 한 개 반응물이 다르네요.를 바로 잡았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드릴게요. 실험 1하고 2에서 모두 A가 다 반응하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실험 1하고 실험 2에서 A가 2배만큼 반응했으니까 실험 1, 2에서 반응한 B의 양도 2배가 되어야겠죠. 그러면은 실험 1에서 네모만큼의 B가 반응했을 때 실험 2에서는 2네모만큼의 B가 반응했어야겠죠. 근데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20 빼기 네모가 W인데 6 빼기 2네모가 2W일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쵸? 20 빼기 네모가 6 빼기 2네모보다 당연히 크잖아요. 근데 1이 2보다 작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실험 1, 2에서 A가 모두 한 개 반응물이다 라는 논리는 일단 패스. 맞죠?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실험 1과 2에서 B가 반응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10네모 대 마이너스 3네모죠. 근데 반응 후 남은 물의 질량이 1대 1이에요. 이거에는 좀 수학적 논리가 들어가는데요. 네모하고 동그라미로 할게요. 동그라미하고 이 동그라미에서 어떤 값을 빼주면은 1대 2가 돼요. 이러려면은 2배에서 2배만큼씩을 빼줘야 그게 괄호로 묶이면서 1대 2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4 빼기 2가 2고요. 8 빼기 4가 4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이게 왜 1대 2가 되는 거냐면은 4 빼기 2가 되고 얘는 2, 4 빼기 2가 돼서 반응 후 결과도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10네모, 3네모를 보는 순간 1대 2, 1대 2가 같지 않아서 모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넘길게요. 그래서 한 개 반응물이 다르다를 잡는 순간 이렇게 반응한다를 잡는 거는 미친 거죠. 그냥 그거는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를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은 2배만큼 반응한다, 뭐 한다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실험 2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EW래잖아요. 그럼 실험 2에서는 EW만큼의 A가 반응했어요. 그러면 실험 1에서도 A가 EW만큼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반응한 양이 같구나를 잡는 순간 B도 마이너스 6g이 실험 1에서 반응했다라는 걸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실험 1에서 W래잖아요. 그래서 W는 14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있죠. A, B, C가요. 반응 질량비가 28대 6대 34로 반응하네요. 를 알 수 있고요. 얘의 개수비가 1대 B대 2니까 28대 B분의 6대 17이군요. 까지 알 수 있었어요. 그쵸? 이걸 보고서 B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기 위해서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죠.
1에서 반응 전 전체 기체 부피, 2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가 11분의 3이래요. 그러면은 1하고 2를 한번 써볼게요. A 더하기 B, B는 2C고요. 여기가 2W 28, 그 다음에 B가 20인데 반응 전 전체 기체 부피잖아요. 굳이 뭐 양적 관계를 할 필요는 없겠고요. 2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2는 4W 즉 56이고 얘가 6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8 대 마이너스 6 대 34로 반응하고요. 34, 28이 남는 거죠. 그러면은 얘와 얘의 반응 후하고 전 전체 기체 부피 비가 11분의 3인 거잖아요. 즉 이 질량을 분자량 비로 다 나눠줘 버리면은 전체 기체 부피비가 나오는 거니까 실제 분자량을 28하고 B분의 6하고 17로 잡을게요. 그러는 순간 실험 1에서는 1 더하기 6분의 20B죠. 3분의 10B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1 더하기 2가 11분의 3인데 얘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면은 1 더하기 3분의 10B가 11, 즉 3분의 10B는 10, 즉 B는 3까지가 바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B는 3이네요. 이 나와서 B의 분자량은 2다 라고까지 잡을 수 있겠네요. 즉 정답 구하죠. B분의 W 3분의 14 곱하기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은 28분의 2, 즉 14분의 1, 즉 정답 2번이 되겠네요 하고 넘기면 되겠어요. 이 문제 푸는데 사실 이 풀이 과정 안 써도 되죠. 그쵸? 그래서 진짜 깔끔하고 괜찮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풀이 과정도 거의 없고 논리도 근데 들어있잖아요. 그쵸? 자, 넘길게요. 20번 마지막 한번 보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은 0.1몰롱도 중화반응 문제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야 될 건 뭐예요? 쓰세요. 자, 5, 5, 5, 5. 이거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기억하고 니은이 뭔지 몰라도 일단 써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의 몰롱도분의 X 플러스의 몰롱도 더하기 Y2 플러스의 몰롱도, 이 조건을 상세히 보면은 몰롱도는 어떻게 구해요? 부피분의 양이죠. 근데 분모하고 분자에 지금 모두 부피가 들어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실험 가에서 몰롱도분의 몰롱도를 할 때는 모두 100분의 네모하고 100분의 세모 더하기 100분의 동그라미 꼴이었다고요. 자, 그러면은 네모분의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꼴이 되겠죠. 즉 부피를 안 나누고 실제로 이온수로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여기서 좀 더 고인물들의 생각. 가하고 나에서 둘 다 네모분의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꼴인데 네모의 숫자가 같죠. 네모는 5로 같아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만 계산하면 되는구나. 즉 x 플러스 더하기 y2 플러스만 더하면 그냥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정말로 고인 친구들은 이 조건을 이렇게 바꿔서 풀으셨을 거예요. 그런 친구 있었나요? 스스로 반성을 해보셔야 돼요. 반성이라는 게 잘못을 저질러서 반성이라는 게 아니라 복귀 플러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자, 기억하고 니은은 XOH 또는 YOH2래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중성이 되잖아요. 근데 딱히 뭐 기억하고 니은 확정 지어줄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가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기억이 XOH고 니은이 YOH2일 때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OH고 YOH2일 때 마찬가지로 적으시면 되겠죠? 20A, 30A, 20A, 60A, AV, AV, 60
A 120A죠. 그쵸? 근데 18대 7을 이용하고 나가 중성입니다를 이용하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뭐가 맞는지 나오겠죠. 그럼 이걸로 해볼게요. 먼저 나는 중성이다를 이용해 볼게요. AV 더하기 120A는 5래요. 맞죠? 그리고 가에서 x 플러스하고 y 플러스를 더하면은 50a잖아요. 아, 90a죠? 90a 180a죠? 얘는 110a죠. 그러면 더하면 그 말인즉슨 AV 더하기 60A는 110A가 18대 7이니까 18분의 7이 곱해진 그 값이죠. 그쵸? 60A, 6A라고 썼네요. 근데 이 식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쵸? 이거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되죠? AV를 빼볼게요. 100이 양변을 빼면은 60A는 5 빼기 110A 곱하기 18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A가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계산하고 싶어요? 계산하기 싫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넘어가도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끝까지 해볼까요? 해봐야 될까요? 자, 하면은 이제 60A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서 모순이 나와요. 그냥 해보세요. 이 계산까지는 제가 좀 하기가 싫어서. 자,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따라서 기억이 YOH2고 니은이 XOH일 때 라는 식으로 해볼게요. 이때는 다시 마찬가지로 빠르게 적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60A, 120A, 30A, 30A. 벌써 숫자 딱 맞았잖아요. 이거 90A고 얘가 그러면 35A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3AV고 6AV, 그 다음에 20A, 20A죠. 그래서 6AV 더하기 20A가 중성이니까 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3AV 더하기 20A는 35A다 가 나와서 3AV는 15A, 즉 V는 5가 나오고요. 해보시면 A는 0.1이 나옵니다. 따라서 A분의 V는 50이 되겠네요. 4페이지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풀이 과정을 쭉 써본 결과 풀이 과정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쭉 올려가 보시면은 오히려 3페이지가 많이 어려웠고 2페이지, 1페이지는 또 난이도를 안 줬어요. 3월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잘 안 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4월이나 6월쯤 돼 보면은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훈련을 하시고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월 학평 해설 강의로 다시 찾아뵐 거고요.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